안녕하세요. 밑줄고 수다의 용재 민주입니다. 와. 와. 네, 저희가 이제 31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이 아쉽게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밑줄고 수다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강감찬으로는 여러 가지 영상이 또 올라오겠죠. 그때 또 만나기로 하고요. 함께 하시는 게스트 줄리아쌤을 모셔볼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남상강화공과 글공방 나로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자입니다. 윤리적 노하우에 대해서 밑줄거 쓰다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작년에 2022년 공부 무엇 할까라고 하다가 추천해 주셨거든요. 바렐라 공부를 해봐라. 이제 바렐라 선생님에 대해서 이름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좀 더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저한테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바렐라 선생님 이름은 처음 안 들어봤다는 게 무슨 의미냐? 2014년 9월에 이 몸을 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몸과 관련해서 글쓰기 이런 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게 책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책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글쓰기를 해봤고 그러니까 공부의 첫 만남인 그렇죠. 거네요. 처음으로 글쓰기를 한 거예요. 이 몸을 쓰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그래서 집에 책은 있었어요. 예, 그런 인연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왜 하게 됐어요? 그것도 궁금했는데. 이게 저희가 음. 그 성공자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 1년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3학기 중에 이 책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 발제를 했었는데 그거 너무 음. 재밌게 읽었고 뭔가 더 깊이 만나보고 싶은데 좀 아쉬웠어요. 그냥 이 책을 안 하고 가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책 목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역자 서문, 저자 서문 해가지고 서문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이 그 강의를 책으로 만든 거라고 해가지고 목차도 강의를 따라서 순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노하우와 노화, 두 번째 강의 윤리적 숙련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강의 비어있음의 체화 해가지고 본문이 이렇게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부록이나 다른 서문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의학과 생물학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인지과학을 연구를 하시고 티베트불교랑 인연을 맺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지과학이라고 하면 이걸 설명하는 말들도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 키워드로 있던 게 구성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식이나 알미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대상의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경험한 것들을 통합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런 계열로 연구를 쭉 하시다가 이 책의 이름이 윤리적 노하우잖아요. 윤리적인 것들과는 알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푸시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조금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처음에 어색해가지고 노하우와 노화 이거를 구분할 생각도 못해봤고 이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체화돼서 행동하는 것에 윤리적으로 몸에 들어가 있는 게 크고 그거를 그냥 지나쳐버릴 게 아니라 이 체화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행동과 알을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걸로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셔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싶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냥 우리 삶을 만들고 있구나. 이 부분이 재밌어서 그게 우리로 만들면 네. 실천, 그래서 실천이라도 되고. 그래서 앞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줄은 일단 짧은 부분인데 35페이지에 있네요. 실제로 자율의 핵심은 생명체가 자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옮아가는 나름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미시세계들을 잇는 연결점에 해당하는 이 혼란이야말로 살아있는 인지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의 원천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겨난 상식을 미시 수준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혼란의 순간에 구체적인 것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자율의 핵심,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에 시작은 그 혼란이 있는 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때 사건들을 직면한 그 직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게 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뒤에는 또 뉴런 얘기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런들의 양방향적인 소통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그 결정이 한 번 나고 그 다음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 창조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거나 요리 같은 걸 할 때도 이걸 이렇게 내가 자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혼란의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생긴다고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앞에 부분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혼란의 순간에 창조적인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적인 게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그 행위자 일생의 역사 전반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도 체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몸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이게 뉴런들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에서 새로운 연결들이 생기면서 새롭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우리다. 진짜 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부분 되게 재밌어서 저도 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혼란의 순간에 구체적인 것이 태어난다. 근데 이제 어떻게 태어나느냐 했을 때는 방금 줄자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의 자원을 바탕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태어난다. 그 방식이 새롭게 창발이 된다. 근데 저는 내가 뭔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었을 때 바로 다른 방식을 내가 창발해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패턴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나오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 외부의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나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근데 좀 그게 들더라고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기존에 그것도 다 계속 만들어진 자원들인 거지.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이지 원래 기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창발된 것들이 그냥 그렇지. 있는 원래 고정돼서 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 원래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어가 아니라 미시세계들로서 그 전에 맞아요. 있었던 그러네요. 것들.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서 새로운 게 계속 생기면은 거기서 한 번에 뭐 확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창발이 되면은 새롭게도 완전 딴 길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완전 딴 길이란 게 그 어떤 것인지도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 새로운 길을 갈긴 하잖아. 근데 창발이라는 게 진짜 새롭게 전혀 없었던 것이 이 새롭게 딱 이렇게 만나면서 나오는 거기도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새롭게 전혀 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일단 어떤 실천을 내가 하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걸까요? 어쨌든 여기서도 불교나 어떤 동양적인 사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했던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늘 계속 중요한 게 기존에 내가 원래 있었다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지금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행위로 나를 구성하고 있었느냐 이런 거 아닐까요? 체화된 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되게 이 구성으로서 지식하면 우리가 그냥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를 보면 in action이잖아요. action이잖아. 행동. 네.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만들어진 것으로서의 knowledge잖아요. 지식. 그러니까 이 체화라는 거를 영어로 embody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체잖아요. 몸. 체화. 그래서 그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내가 생각하고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각 문제 아니면 청각 문제 이런 게 몸 얘기랑 계속 나오잖아요. 몸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 근데 그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구성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그런 페이지에 얘기들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도 지금 체화는 다양한 감각 운동 능력을 갖춘 신체를 지니고 있는 데서 오는 여러 종류의 경험들의 인지가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체의 감각 운동 능력들 자체가 더 포괄적인 생물학적 문화적 맥락 속에 뿌리내고 있다는 점. 지금 우리가 뭘 감각하느냐인데 그 감각도 어떤 거는 계속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외 여행 갔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그쪽 나라 사람들은 못 느껴. 그 문화에서는 안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생물학적 문화적 맥락이니까 다른 종하고도 좀 그렇지, 비교해볼 그렇지. 수 있어요. 생물마다 감각이 다 다르잖아요. 빛을 맞아, 우리 맞아. 더 많은 스펙트럼을 보는 뒤에 맞아, 그게 그게 색깔. 맞아. 그런 진짜. 것도 있고 통각은 무딘 대신에 뭐 시각이나 그 청각 같은 게 발달하는 동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들을 자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창발을 하는 거지 거기에 매여서 그렇지. 그것대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맞아, 자원이라고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저는 그 앞부분도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서 도덕성과 상황성의 차이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24페이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자면 영어권 세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현대 도덕 철학은 도덕성이라는 좁은 영역에 국한하여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도덕성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연관관계들의 일부이며 그 연관관계들은 도덕성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도덕 철학은 무엇이 선한 삶인가라는 문제보다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라는 문제에 선한 삶의 본질보다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도덕 철학에서는 선한 것을 우리의 사랑 혹은 헌신의 대상으로서 또는 주의 혹은 의지의 특별한 초점으로서 개념화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윤리라는 게 그냥 마냥 착하고 선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어떤 상황이든 그 맥락을 뭐 크게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론이 제기가 됐을 때 나는 뭐 배려를 한다거나 착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왜 그러냐라는 식의 어떤 논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하다는 게 뭐가 선한 행동이구나 이걸 규정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개념화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는 걸 이런 거다라고 개념화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윤리적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윤리는 그렇게 규정되지 않고 이 상황에 따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얘는 도덕에 안 맞아? 그러면은 잘못됐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건데 도덕으로 규정되면은 이거는 진짜 규정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은 그게 아닌 거는 아닌 거야. 그 옛날에 근영쌤이 그러셨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왜 선한 일을 하냐고 했을 때 그냥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거 나죠. 네. 25절.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한 사람이 현자라고 부른다. 네.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딱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게 선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실천한다. 이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으로 감각하고 이게 선한 거다라고 못 박아놓고 정해놓고 있으면 다들 그거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내 안에 체화된 것 같은 거는 고려를 못하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엄청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27쪽에 노화와 노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노화 자 이게 선한 거야 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그 노워을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니까 걔는 안다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거 내가 해나나?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노하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선울하게 행동을 하는 거지? 노하우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노하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하는 게 이 책의 그렇죠. 첫 번째 장을 넘어가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37쪽 그 두 번째 문단 중간 부분에 실제란 구성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란 지각자에 존속된 것이다. 우리가 이 컵이 있는지 없는지 어쩔 때 옆에 있어도 없는 거잖아. 구성돼 우리가 지각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 그 이유는 지각자가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제를 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세계로 간주되는가 하는 점이 지각자의 구조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말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세계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 이거 볼래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이 중요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중요한 게 그 간주를 하는 이 간주가 진하게 돼 있잖아요. 지각하고 있는 내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구성해내면서 이 현실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없는 걸 있는 거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뭐 중요도를 순서를 다르게 사람마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지. 보고 어디로 시선이 먼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